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혼대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밤 10시에 여러분 만나 뵙게 됐고요. 요 강의는 한 2달 정도 전에 기획된 내용이었고요. 결국 그 의학 채널에서 수영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수영이 몸을 건강하게 위한 수영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영이 쓰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은지 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다가 얼마 전에 그 생존 수영 자격증을 따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생존 수영 자격증을 따셔서 제가 생존 수영 자격증이 좀 생소한 내용이어서 생존 수영이 뭔지, 그리고 이 생존 수영이 필요한 환경이 어떤 거고 이 생존이 꼭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겠지만, 물에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지 선생님에게 제가 강의를 한번 요청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은지 선생님 너무너무 바쁘시고 활동하기 활발하시는데 저와 비욘드 가정농구에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뭐 수영이든 뭐 어디 수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질환이든 그런 부분에서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은지 선생님 제가 편안하게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편안하게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박은지 선생님 너무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오늘 방금 우리 이대영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이번에는 단순히 수영을 잘하고 건강하게 수영하는 법 그 이상으로 물 속에서 또 해상 사고죠. 네. 그런 물놀이 사고나 안전 유의에 대한 좀 경각심을 드리고자 오늘 좀 이런 생존 수영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찾아뵙게 됐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같이 생존 수영, 위급 상황 시 물에서 살아남는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수영 선수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게 단순히 수영장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를 종종 가끔 보거든요. 아, 그래요? 수영장 네. 안에서도요? 안에서도요. 어떤 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선 일단은 운동을 하시다가 과호흡이 오셔가지고 오. 숨을 약간 되게 굉장히 헐떡이시고 숨쉬기가 되게 힘들어 하셨던 분도 뵀고요. 그럼 뭐 수영하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갑자기 좀 이렇게 하얗게 질리시고요. 예. 몸이 하얗게 질리고 숨 쉬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셔서 그때 이제 가드분들이 오셔가지고 양팔, 손부터 다 주물러 주시고 그 산소호흡기 같은 게 응급처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대시고 최대한 숨 크게 쉬는 거를 계속 같이 카운트 하시면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물에서 수영해서 못 나오셨겠네요. 물에 있는 상태에서 과호흡 상태에 다시 수영이 제대로 자칫 위험하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 같은 경우는 저도 수영을 하고 있어서 예. 그 후까지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과호흡이 와서 누워 계신 상태였어요. 그 예. 수영장 바닥에 누워 네. 계신 상태였고, 일단 수영 자체가 아무래도 물속에서 숨을 참으면서 하는 예. 운동이다 보니까, 그런 예. 스포츠다 보니까 조금 호흡이 네. 많이 숨이 차실 때 과호흡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숨이 너무 찬데 억지로 참으려고 하는 거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약간 그런 느낌은 조금 네. 있긴 하네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뭐 거의 없는 일인데요. 수영하시다가 팔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응급실 실려가신 분도 계셨고. 와, 수영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셨나 보네. 저 병을 너무 파워풀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다가 확 빠지신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정형외과사로서 말씀드리면 그분은 처음은 아닐 겁니다. 보통 습관성 탈구, 그러니까 탈구 자체가 원래 네. 일반적인 탈구는 전방 탈구이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는 자세에서 빠지거든요, 보통은. 근데 최초에 빠질 때는 그런 식으로 공을 던지는 것 자체로 잘 빠지는 건 아니고요. 넘어지면서 짚거나 그러면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어깨 탈구가 있으셨던 분들이 저병 같은 걸 하면서 네. 재발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재발하는 경우에 원래 어깨가 빠지셨던 분이 실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저병이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빠지셨던 분이 저병을 하다가 빠지신 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사실 굉장히 튼튼해서 빠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유, 빠지시면 안 되죠, 그건.
그냥 수영만 해서는 안 빠집니다. 다른 외상이 먼저 있고 네. 첫 번째 탈구는 수영하다 생길 경우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탈구가 수영하다 생기는 경우는 한번 빠졌던 어깨가 그 다음에 빠지는 건 수영하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예를 드리자면 조금 어떤 좀 나이 있으셨던 연세가 예. 좀 있으신 할머니께서 예. 수영하시다가 좀 심폐소생술 하는 장면도 봤어요. 그러니까 쓰러지셔가지고. 근데 그거는 과호흡이었는지 아니면 심정지가 오신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되게 응급 상황을 종종 봤습니다. 한 20년 정도 수영을 하면서 수영장 안에서도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해수욕장이나 어디 야외 또는 해외에서 호수를 갔을 때나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심지어 또 바다에서는 물안경을 써도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예, 예. 수영장 물처럼 밝지가 않아서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물도 더 차갑고 저항도 더 심하고 그래서 또 계곡에서도 사고가 또 많이 나고 바다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오늘 계기로 여러분들이 조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그 이상으로 우리 이대영 원장님과 좀 이거를 의학적인 정보까지 접목을 시켜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은지 선생님은 미모에 대한 칭찬이 대단한데요. 은지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도 수영 옛날에 아주 조금 해서는 수영하다가 다리에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을 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피곤한 상태나 그런 상태도 수영을 좀 많이 하실 거. 저는 은지님은 다리에 쥐 나본 적은 없으세요? 수영하다가. 원장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예. 너무 많고요, 쥐나 본지. 예. 그럼 쥐 나면 어떻게 하나요? 쥐 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보통은 그죠. 지상에서는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나면은 바로 스트레칭하고 다리를 쫙 펴주면 쥐가 나는 걸 크게 번지는 걸 좀 막을 수 있잖아요. 네. 물속에서는 쥐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일단 첫 번째, 물속에서 내 몸을 다루는 게 좀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무조건 옆에 있는 데크, 네. 벽을 잡으시거나 레인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레인줄 잡으시고 예. 가드한테 무조건 손을 들어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꼭 발이 아니어도 이 바닥을 짚고 올라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 올라오셔서요, 요청하시고 바로 천천히 지그시 발끝을 잡고 쭉 당겨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먼저 그러니까 쥐 난다고 지상에서처럼 다리 먼저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물속이니까 그러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죠? 그 깊은 곳에서 그러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수영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그럼 일단은 데크를 손으로 댔거나 아니면 레인 같은 걸 팔로 끼고 그렇죠. 레인을 팔로 끼고 매달린 다음에 손을 들어서 가드나 누굴 도움을 청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 다리 당길 수 있으면 당겨도 된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예. 혹시나 능숙한 분들이면 물속에서도 그게 가능한데, 그게 가능한가요? 물속에서? 그렇죠. 저 직업인데요. 쥐가 날 것 네. 같으면은 물속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바로 해서 그러니까 쥐가 좀 덜 나게 만들어야지 그날 좀 리커버리가 되지. 그렇죠. 쥐가 크게 나버리면 리커버리가 안 돼서 그냥 선생님 같은 경우에 운동 망하는 며칠 운동하고 날려먹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죠? 몸이 너무 수축돼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예. 긴장돼서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사전에 충분히 해주시고 예. 그리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방지할 수 있고요. 만에 하나 쥐가 나셨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가드한테 요청하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일단 좀 쉬시면서 스트레칭을 천천히 하시고 다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쥐 나는 일은 비교적 되게 흔한 일인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그리고 수영할 때 제가 또 느끼는 거 보면은 그 갑자기 장거리 수영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수영 안 하다 갑자기 수영 장거리 하면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거든요. 너무 공감해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 숨을 못 쉬고 이게 내가 숨을 쉬는 건지 물을 먹는 건지 뭔지 모르고 막 수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안 좋겠죠? 근데 저는 예.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나 방향성에 따라 이게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요. 예.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이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심폐지구력을 조금 훈련하고 싶고 예. 올리고 싶고 또 예. 체력적인 한계를 좀 뛰어넘고 싶다 하시면 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약간의 힘듦, 그런 한계치를 좀 느끼시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만약에 정말 내가 말 그대로 죽을 것 같다. 당장 멈추셔야죠. 저는 저번에 은지 선생님이랑도 얘기하고 느꼈는데 제가 은지 선생님 팬이어서 유튜브를 좀 보거든요. 보면은
보통은 저는 수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힘들어도 유선형이 깨지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유선형이 깨질 것 같은데 억지로 그러니까 호흡이 너무 가빠지고 너무 힘들면 유선형이 자연스럽게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럼 좀 유선형이 깨질 정도가 되면은 그 수영을 하는 게 그냥 큰 의미는 그러니까 수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어떠세요? 좋은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예, 예. 사실 수영의 가장 그 큰 기둥은 몸통입니다. 몸통. 예, 예. 복부 코어가 이제 예. 잘 잡아줘야 되는데 유선형이 무너진다는 건 결국 몸통이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예, 예. 하체가 가라앉거나 허리가 꺾이거나 예, 예. 그렇다면 사실 물론 그 상태로 수영을 해도 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 허리에 많은 부담이 가니까 부상을 야기할 수 있고요. 또 자세가 좋지 않겠죠. 자세가 예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상태로 수영을 하셔도 되나? 크게 좋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 유선형을 기본적인 기초 자세를 자꾸 잡고 가시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네. 보통은 그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도 보면은 물만 많이 튀기고 안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유선형이 깨져서 그런 거겠죠? 그쵸, 그쵸. 예, 똑바로 했으면서 이렇게 쳐야지. 네. 물도 많이 튀지만 쭉 가는데 맞아요. 열심히 물장구는 치고 있는데 가운데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은 보이는 분들. 그쵸. 이 수평이 깨지면 좀 그러실 수 있어요.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의 핵심은 수평, 유선형을 잘 유지하는 거고 유선형을 잘 유지한 상황에서 심폐지구력을 기르는 거,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거 네. 은지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유선형을 잘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한 가지 은지 선생님 유튜브에서 배운 건데 한 가지 그런 거는 내가 심폐지구력을 키우고 싶으면 인터벌 트레이닝 형태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올렸다가 줄였다, 올렸다가 줄여가 이제 한 번에 한 개까지 해석을 참는 게 아니라 한 개에 80%, 90% 선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그렇게 하는 게 지구력을 기르는 방법인 게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한 8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뭐 한 60, 70%로 꾸준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어서 그건 본인의 그날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셔서 훈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00%로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죠, 무조건. 100%로 하실 거면 짧게 아니면 가드 있으실 때 선생님 옆에 있으실 때 하세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니겠죠? 네. 연습을 할 때 언제나 자기 모든 힘을 다해서 불사르게 된 수영을 하면은 생존 수영이 필요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좋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7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요. 오랜 시간, 네, 선수 생활을 한 박은지라고 합니다. 이제는 뿜지코리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선수들, 우리 생활체육인 분들을 가르치는 뿜지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제가 아주 아기 때 마스터즈 대회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실업팀 전국체전 아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전국체전도 나가고 그랬었습니다. 이제는 수영선수에서 뿜지로 여러분께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보통 제가 이렇게 그 선수 생활 하시다가 은퇴하고 교육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제가 BND 채널에서 여러 유튜브, 그러니까 프로스포츠 선수 가까우셨던 유튜버분들 많이 만나보면은 이걸 가르치면서 더 좋아지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선수일 때는 아무래도 성적이나 그런 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서 하긴 하지만 좋다는 걸 잘 못 느꼈었는데 오히려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더 좋아지는 걸 느낀다. 뭐 그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은지 선생님은 네. 그러니까 코치로서 조금 더 주력 활동하실 때랑 거의 뭐 선수도 올해까지 대회 나가셨잖아요. 올해. 맞아요, 얼마 맞아요. 전까지. 몇 달 전까지 나갔었어요. 예. 선수를 이제 좀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볼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르신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런 지식을 토대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좋아졌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수 생활을 할 때는 저만 생각하고 저만 발전시키는 거였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로 인해 발전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정말 제가 공감하는 게요. 가르치면서 저도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리되고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고 다양한 신체 조건과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가르치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자세가 똑같은 자세를 가르쳐도 어떻게 접근을 해서 가르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서 저 또한 되게 범위가 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시야가 좀 넓어지고 배우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되게 좋은 점이 많고요. 선수일 때는 이제 저에 대한 발전을 하면서 경쟁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지만 그 안에서 되게 또 단단해지는 게 있어요. 스스로. 단단해지고 멘탈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장점이 있고요. 가르칠 때는 뭐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 몸이 많이 힘듭니다. 제가 항상 물에 들어가서 예. 많은 분들을 잡아들이다 보니까 또 제가 열정품지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예. 그래서 온몸 던져서 가르쳐다 보면 몸이 많이 힘든데 뭐 그거 말고는 좋은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 생활에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서 논지님이랑 수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도 그 기운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고초는 날다람 그 질문 주셨네요. 네. 수영장에만 가면 락스 냄새 많이 나는데 수영장 물을 자주 마시면 정말 안 좋겠네요. 어떤 수영을 하러 가실 생각을 하시는 게 물을 마실 생각을 하시고 수영장을 가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신박한 질문이에요. 일단 이거에 답변을 드리자면 제 주변에서 이제 20년 넘게든 20년 가까이 수영하신 모든 분들이 잘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활발히 활동하고 계셔서 큰 건강적인 위험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좀 개인차에 따라 피부 트러블이 나는 분들은 몇 분 봤어요. 그래서 피부 케어는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고 잘 살아 계십니다. 다들. 제가 저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수는 물 안 먹나요? 엄청 먹어요. 배불러요. 저희도. 그런 거예요. 선수도 물을 먹긴 먹는군요. 네, 거의 안 먹는데 가끔 이제 합동 훈련하다 보면 물살이 엄청 세거든요. 예. 그때 저희도 모르게 살짝 먹을 때가 있는데 예. 네, 그때 배부릅니다. 그러면 뭐 합동훈련에 옆내가 수영을 하려고 머리를 들었는데 옆내에서 물이 팍 치면은 그렇죠. 입으로 쏙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 합동훈련이 그런 의미이신 거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는 선수도 먹는군요. 가끔 먹어요. 가끔. 네. 가끔. 박그레이스 경님. 네. 강이나 바다에서는 수영과 실내 수영을 다르게 해야 하나요?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실제로 실내 수영장에서는 가드분들도 계시고 물살이 거의 비교적 굉장히 잔잔하면서 마지막으로는 물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보여요. 굉장히 맑잖아요. 근데 호수나 강, 바다는요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철인 3종 이런 경기 하시는 분들, 바다에서 수영하시는 분들은 체온 유지하려고 일단 물이 너무 차가우니까 체온 유지하려고 수트 같은 걸 입으시고 머리를 드는 헤드업 수영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 밖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보이니까요. 수영장은 자기 레인줄이 있지만 자연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물도 보이지도 않아, 차가워. 거기다가 레인줄도 없어 하니까 막 이상한 데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야 확보하시는 거, 그래서 머리 들고 수영하시는 걸 좀 연습하시면 바다에서 좋고요. 그럼 자유형으로 머리를 들고 하는 건가요? 그쵸. 아니면 평형. 이렇게. 평형과 자유형을 머리 들고 가능한가요? 머리를 옆으로 하지 않나요, 자유형은? 호흡을 수영장에서 이렇게 옆으로 하는데요. 머리를 들고 발차기를 차면서 몸을 띄운 상태로 팔을 저어가는 헤드업 수영도 할 수 있어요. 그 자유형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유형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굳이 제가 딱 짚어드리자면 자연에서 하실 때는 물놀이가 아니고 정말 수영을 하실 때면 체온 유지 꼭 신경 쓰시고 헤드업 수영을 좀 미리 연습하고 가신다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잔잔하지 않으니까 물이 좀 높낮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들었다가 물이 이렇게 휙 있으면 물 먹으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머리를 아예 들고 수영하는군요. 그렇죠. 일단 시야 확보를 위해서 머리 드는 게 가장 크고요. 시야도. 네, 그거 크고 그다음에 그렇죠. 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입을 밖으로 내놓고 수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네. 좋은 팁이네. 그러니까 호흡시 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거 참 방법이 없는데요. 물을 먹으면 엄청 기침 나거든요. 눈 막 빨개지고 코 맵고 그러는데 최대한 빨리 기침으로 그 들어간 물 빨리 빼내시고요. 물 먹으면 기침을 해야 된다고요? 기침을 하면 좀 도움이 되니까. 네, 근데 사실 기침이 그냥 나와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막 물을 얼른 좀 빼내시고 이렇게 가만히 최대한 침착하게. 그러니까 입으로 수영하고 코로 숨 쉬다가 입 안에 물이 들어가니까 코랑 이렇게 해서 그 인후강 뒤쪽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그쪽에 들어가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물이
호흡을 방해하니까 기침이 나는군요. 네, 맞아요, 물이 맞아요. 호흡을 방해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럴 때는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조금 기다리시면서 기침으로 내뱉으시고 예, 조금 예. 기다리시면 금방 나아집니다. 사실 큰 대처법을 제가 드리지 못하겠네요, 이거는. 저 또한 마찬가지라. 네네. 물을 먹을 때 그냥 물을 먹을 것 같으면 코를 막고 입으로만 마셔야겠네요. 그쵸. 근데 수영은 우리는 지금은 코로 숨 쉬고 코로 내뱉는데요. 예, 예. 물 속에서는 코로 내뱉고 입으로 파 이거 예, 이렇게 예. 호흡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좀 음파 호흡법을 미리 연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음파가 잘 되면 기침이 좀 덜 나겠네요. 물을 먹어도 입으로만 먹으니까. 그쵸. 익숙해지면 예. 좀 나. 코로 먹으면 훨씬 더 힘들 거, 기도가 물에 들어가면 훨씬 더 힘들 것 같고요. 네네. 입으로 먹으면 그래도 조금 배로 좀 더 갈 확률이 높아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예. 배도 부르고요. 네, 일석이조. 네. 이렇게 이런 익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 뒤에도 내용이 막 나오네요. 예. 네네. 아이고 패스하려 자. 일단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네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냥 수영 잘하는 방법이 아니고 제가 생존하는 수영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요. 몇 년 전이죠. 가장 엄청 큰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런 세월호 사건을 보고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제 후배가요. 단원고 학생이었는데 네. 같이 수영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잘 살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당시에 고3이었는데 고2 학생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렇게 돼서 학교 다닐 때도 이 친구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모습을 또 보고 전 또 수영 선수잖아요. 이 물 속에서 숨을 참고 이렇게 숨이 막히는 그 고통이 감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약간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를 또 그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단순히 수영을 잘하는 거가 아니고 물에 빠졌을 때 또는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몸을 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내가 누군가를 또 구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런 경각심을 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과 같이 느끼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 결국 세월호 사건도 있고 나서 봤을 때 사고 난 뒷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많은 반성을 했지만 사고 나기 전에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저는 모든 사고는 예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생기게 만드는 게. 물론 사고가 터졌을 때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전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우리 문진 선생님께서 그런 것들 당부해 주신 것 같지만 바다에서 수영할 때는 체온 보호하기 수트 같은 거 입고 네. 그리고 수영할 때 헤드업 수영하면 좋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 운동 꼭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어떤 환경이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수영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위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물놀이 안 가면 되지 않나요? 물에 안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하시는데 수영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하든 배에서 상황이 나든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쥐나서 당황하시는 분들 또는 뛰다가 미끄러지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바닥이 미끄러운데 뛰다가 그냥 미끄러지시거나 또 타일에. 그런데 우리가 또 수영복만 입고 있으니까 더 큰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정말 또 흔한 게 장비 있죠. 우리 킥판, 풀브이 이런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던지고 막 놀다가 다치는 경우도 진짜 있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자유수영할 때 장비 사용 금지하는 수영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그냥 아이의 미연에 방지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과호흡이 오거나 왜 숨을 참고 수영을 하니까요. 또는 갑자기 근육경련, 쥐가 나고 또 심정지 환자는 거의 많진 않지만 가끔 실제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절하시거나 이런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얼핏 나온 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제가 걷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목표 심박수로 볼 수도 있고 자기 뭐 최대 심박수에서 60에서 70% 정도로 운동하는 게 걷기를 하는 것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도 이게 그 스포츠 선수를 할 거면은 80% 정도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수영을 해도 그게 자기 능력 발전에 필요한 거고 달리기도 선수를 하려면 80, 90%로 뛰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60% 정도 내 능력의 반을 조금 더 넘게 쓴다는 정도로 충분히 익숙해지고 수영 같은 거에는 그런 유선형이라든지 기본적인 영법 같은 게 어느 정도 확립이 된 다음에 장거리 수영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주는 수영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까 우리 은지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80% 정도 인터벌로 짧은 시간 80% 정도를 치는 그런 식으로 능력을 향상해 나가는 게 좋지. 보통 저희 주인이나 주변에 보면 오늘 이 깎 깨물고 몇백 미터 가겠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사전에 스트레칭해서 체온을 좀 높여주시고 또는 샤워실에서 좀 따뜻한 물로 체온을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칭 하고 나서 천천히 들어가셔서 몸을 충분히 푸시고 걷기 레인에서 걸으셔도 좋고 수영으로 자유형으로 충분히 푸셔도 좋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 오늘 들어가자마자 막 해야지 하고 힘을 주고 막 하면 혹시나 순간적으로 근육경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올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난 게요. 수영장뿐만 아니라 제가 뭐 야외 수영장을 가든 또 바다 해수욕장을 가든 제가 꼭 하나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큰 타월입니다. 저는 큰 타월. 그래서 항상 나오면 꼭 타월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체온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엉클존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네. 수영한 지 한 달 되셨고 물에 대한 공포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따로 없는지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물에 대한 공포가 제가 이제 물공포증 있는 분들을 몇 분 가르쳤었는데요. 대부분 트라우마, 어릴 때 트라우마거나 아니면 그냥 막연히 발이 닿든 안 닿든 그냥 이 밑에 상황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막연히 두려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물공포증이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든 거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했던 방법은 그겁니다. 일단 우리 엉클존님이 만약에 저한테 오셨다면 제가 엉클존님을 최대한 구해드릴 수 있는 정도의 수영 실력인 것을 충분히 보여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심이 이렇게 낮다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내가 무서운 걸 막 이겨서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냥 바닥에 앉으셔서 발차기 차면서 발에 물감만 느끼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냥 발에 이렇게 물이 걸리는 느낌만 느끼시다가 좀 괜찮으시면 들어오셔서 몸도 한번 좀 담가보시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팔도 살짝 담그시다가 제자리에서 음파하는 호흡법부터 배우시면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걸 억지로 막 내가 오늘 어떻게든 들어가서 수영해봐야지 하고 하시면 훨씬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을 왜 들어왔는지 알겠습니다. 수영도 잘 못하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원 가가지고 저기까지 가라고 그러면 물에 들어가가지고 유선형도 유지 안 되면서 물을 엄청나게 먹으면서 억지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서워. 이겨내긴 했는데 물에 들어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베이비 이대영 원장님께서 우리 이대영 원장님 베이비 시절 때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으셨고 이거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되게 무의식적으로 안에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 네. 겁이 있다면은 더 선선히 올려서 겁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천천히 단계별로 그리고 강사님께 꼭 미리 말씀드리시고 천천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천천히. 넘어가 볼까요? 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수영을 해보니, 수영을 잘한다고 하면은 물에서 편안하고 빠르게, 편안하게 오래 장시간 수영할 수 있는 거, 또 두 번째는 속도를 내 맘대로 막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요. 그것과
물속에서 내가 생존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는 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에서 생존하는 법은 다르니 오늘 좀 이 시간을 통해 큰 틀은 조금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짓궂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 무서워. 그러니까 옷을 입고 물에서 수영이 가능한가요? 바지 같은 거 입고? 네네네.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특히 생존 수영에서는요, 신발 벗지 말라 그래요. 아, 왜요? 신발이 부력도구로 하나의 부력도구로 또 이용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사용할 수 있어서 신발 벗지 말고 뛰어들으려고 해요. 배에서 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 신발 딱 벗어놓고 그 심청이처럼 이렇게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건가요? 심청이는 no. 아, 여기서는 no. 아, 신발을 네. 신고요? 네, 신발 신고요. 예. 그리고 옷도 벗지 말라고 하는 게 예. 옷을 입으면 당연히 불편하고 무거울 수는 있는데요. 예. 신발로 인해서 부력을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몸이 뜨면서 예. 옷으로 체온 유지가 돼요. 예. 그래서 그 상태로 편하게 누우시고 살짝 팔만 조금씩 저으시면 여기 우리가 이렇게 누워서 뜰 수가 있거든요. 입새뜨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편하게 좀 누워서 숨쉬기가 편해져요. 네, 그래서 옷은 체온 유지에 꼭 중요하니까 옷은 입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되게 죄송해요. 중요한 팁이네요. 그러니까 네네. 신발 벗지 말고 옷 꼭 입고. 네, 옷 꼭 입고.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옷을 입고 그런 재난 상황에서는 예. 단순히 수영을 해서 물론 이동을 할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 정말 막 수영을 해서 장시간 이동할 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상황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조효란 선생님이 아니죠? 그렇죠. 조호련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수영을 하는 거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예. 정말 물속에서 살아남고 생존하고 오랜 체온을 시간 유지하고. 떠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먼저. 네네네. 그럼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고 옷 들여드리는 게 낫겠죠? 주머니 있는 건 부력도구가 되지는 않겠죠? 만약에 주머니 있는 게 예. 핸드폰이다. 예. 그럼 갖고 뛰시라고 해요. 왜? 그래도 핸드폰이 위치 고장나죠. 추적. 그렇죠. 위치 추적이 되는데 예. 뭐 초콜릿이다. 예. 먹고 뛰어내리세요. 먹고 뛰어내려야지. 아, 뱃속에 넣고 뛰어내리시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아. 뭐 장난감이다. 예. 네, 커플 아이템이다. 버리세요. 네. 허리띠도 버리고. 허리 버리세요. 허리띠도 네, 아. 버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자, 일단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쉽게 접근하자면 뭐 배를 떠올릴 수 있겠죠? 예. 배에서 뭐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거나 침몰하거나 또는 뭐 배에서 불이 나든 뭔가 이렇게 상황이 있을 때는요, 구명조끼는 거의 웬만하면 있습니다. 예. 배에는. 예. 그래서 구명조끼 무조건 입으시고, 또는 우리가 그냥 물놀이를 간 상황에서는 뭐 아이스박스 또는 이런 빈 페트병인데 빈 거. 예. 물 버리시고요. 예. 빈 페트병 또는 과자 봉지도 되고요. 예. 그리고 끈이 있다면 끈도 좋고요. 왜냐면 어디 매달 수라도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은데요. 무섭다고 먼저 뛰어내리면 안 되고 뭐 찾아서 뛰어내려야지. 그렇죠. 무섭다고 먼저 뛰어내려 버리면 대책이 없어서 네. 물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몇 분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체형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뿜집님은 얼마나 떠 계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 제가 수구 선수로 활동할 때 네. 포지션이 골키퍼였거든요. 안 예. 어울리죠? 근데 예. 공을 막는 골키퍼였는데 예. 40분을 계속 떠서 막아야 돼요, 공을. 예. 40분간.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라면 한계치를 두지 않는 이상 뭐 예. 1시간, 2시간이고 할 수만 있다면 계속 떠 있을 수는 있을 건데 예. 제가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대부분은 어떻게든 본능적으로 떠는 계세요. 예. 일반 분들이. 예. 근데 대부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시거든요. 네. 아, 일반인들은 오히려. 대부분 떠 있는 경우가 떠 있는 거는 대부분 가능한 경우가 많다. 네,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떠 계세요. 또 그리고 신발 같은 게 부력이 있고 옷도 살짝 이제 부력이 뜨기 때문에 생각보다 떠 계시는 거는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해도 전 절대 그냥 다짜고짜 뛰어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도. 왜? 인간이 절대 자연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최대한 늦게 뛰어내리는 게 제일 유리하겠네요. 최대한, 그러니까 언제든지 뛸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최대한 늦게 뭔가 떠 있는 것들을 그렇죠. 계속 찾으면서 그쵸. 최대한 늦게, 그리고 옷은 절대로 벗으면 안 되고 네. 수트니까 긴 팔이 좋을 것 같고 그쵸. 체온을 좀 적게 뺏기기 위해서. 네. 근데 뭐 모피 코트다.
조금 힘들겠죠. 가라앉겠죠. 아, 하지만 예. 네, 가벼운 옷을 입었을 경우 그리고 여럿이 있는 경우가 가장 좋아요. 사실 일단은 만약에 뭐 원장님과 제가 저 혼자 이렇게 익수자로 발견될 때보다 원장님과 함께 있을 때 체온 유지도 더 높고요. 왜요? 왜냐면 같이 붙어 있으면서 체온이 더 유지가 돼요. 물속에서도 좀 붙어 있는 게 그거라도 좀 도움이 되는 거구나. 네, 훨씬 좋고요. 예. 두 번째는 예. 멘탈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훨씬 좋고요. 혼자 망망대해 있는 것보다 누군가 함께 있는 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이 되고요. 질문이 있어요. 네. 뜨려고 몸을 너무 많이 움직이면 저체온증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요? 그건 어떤가요?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게 저는 좀 그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당황해서 몸을 막 힘차게 움직인다. 예. 그러면 숨이 갑자기 확 가빠지고요. 에너지가 예. 확 소비가 되는 건 맞아요. 예. 근데 내가 뭔가 어디를 이동하기 위해서나 효율적으로 내가 그냥 떠 있기 위해서 좀 많이 움직이면요. 체온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되는 건 있어요. 몸에 열이 나니까 예. 그런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급격한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게는 움직이면 안 되고 오히려 물에 떠 있을 시간을 줄이고 네. 너무 가만히 있으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으니까 네.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고 물에 떠 있을 만큼만 해야지 네. 당황해서 너무 과하게 에너지를 많이 쓰면은 오히려 오래 못 떠 있을 수 있다. 네, 그쵸. 예. 너무 힘 빠지니까. 힘을 떨어뜨리지 않게 힘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체온을 유지할 정도만 체온을 유지하고 떠 있기만 하면 된다. 네. 가장 무서운 적은 저체온증이다. 그쵸. 저체온이 빠지지 않으려면 체력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그쵸. 적당히 분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게 다 개인차가 있어요. 체온은. 하지만 네. 그냥 이상적인 틀은 그렇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19 신고가 먼저죠. 네, 뛰어내리기 전에. 그건 꼭 잊지 마시고. 예. 근데 입수 후에는요, 사실 경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부력도구가 뭐, 예를 들어서 배에서 떠내려오는 잔해, 이런 거 붙잡고 우리 타이타닉 생각하시면 되죠. 잔해나 서로 다른 여럿이 있다면, 이렇게 원래는 뭐 횡대 이동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막 이동해서 누워서 이동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생존 수영법을 통해 떠서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가장 빠른 거죠. 일단 떨어지고 나면은 부력 도구를 적당한 걸 찾아서 몇 명이 같이 모여 있는 게 생존 가능성이 제일 높겠네요. 그렇죠. 눈에 띄기도 쉽고. 눈에 띄기도 쉽고 체온 유지도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탈진 같은 게 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네. 부력 도구를 찾아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 그렇죠. 내가 뭘 못 잡고 뛰어내렸더만 어디서 부스러기가 떨어질까? 나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예. 역시 명쾌하세요. 역시 짱이십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제 물에 여러분들이 빠진 경우에는요. 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선형 얘기해 주셨죠. 몸통이 가장 주니까 배에 어느 정도 힘을 주고요. 팔은 살짝만 힘을 푸시고 배에 살짝 힘만 주시면 쭉 뒤로 누우세요. 그럼 몸이 싹 뜨거든요. 근데 대부분 하체는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앞뒤로 발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요. 발차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체가 띄워집니다. 그 상태로 입새뜨기라고 하거든요. 지금 요 일러스트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저렇게 쭉 만세하셔도 좋고 십자가처럼 이렇게 쭉 뻗으셔도 좋고 그렇게 입새뜨기로 누워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더라고요. 수영 이론이다 보면 유선형이란 게 결국 뭐 복잡하게 해서 몸이 일렬로 딱 직선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굽혀지게 되면은 부력을 충분히 못 일으켜서 가라앉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언제나 호흡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시고 배에 힘을 꽉 주셔서 몸이 일단 꼿꼿하면 가라앉을 확률이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저는 그러니까 수영 처음에 보면은 물에 들어가 무서워서 몸을 웅크리면 쏙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오, 맞아요. 물에 들어가서 무서워서 웅크리면 쏙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언제나 물에 뜨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아래 위로 쭉 피는 게 맞죠? 그렇죠. 쭉 피려면 배에 힘이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력을 일으킨 데는 팔은 앞으로 나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부력을 일으킨 데는 팔을 치는 거는 그렇게 영향은 크진 않지 않나요? 네네. 그냥 우리가 부력이라고 하면 몸을 그냥 띄우는 힘이잖아요. 예. 그냥 몸을 띄우려고 뭐 팔을 이렇게 좀 저어서 띄울 수는 있으나 사실 뭐 좀 가라앉거나 이렇게 좀 그런 범위를 조정하는 거는 몸통, 코어,
배, 그리고 또 하체가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팔은 많이 쓰는 게 별로 영향가가 없다. 저런 상황에서는. 네네네네. 그냥 이동할 때 그렇고 또 너무 가라앉거나 하실 때만 조금 살짝 저으시고 주로는 발차기 차면서 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에너지가 최대한 세이빙이 되겠네. 손을 괜히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주변 구경하려고 막 여긴 뭐지 하면서 팔을 막 치면 떠 있을 수 있는 시간만 줄어들겠네. 체력을 그렇죠. 많이 써서. 그렇죠. 체력을 많이 쓰죠. 힘을 빠지죠. 그러니까 배에 힘을 딱 주고 발만 쳐서 최대한 떠 있으면서 주변을 신중하게 살피고 그렇죠. 부력 도구가 어디 더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주변에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맞아요. 확인해야겠네. 역시 명쾌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 뜨는 방법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쭉 펴서 하늘을 바라보는 입새뜨기도 있고, 엎드려 뜨기 자세가 있어요. 엎드려서 팔을 살짝, 그때는 약간 팔을 좀 이용하는데요. 팔보다는 손을 이용해서 앞으로 쭉 해서 이렇게 앞뒤로 저으면, 양옆으로 저으면 살짝 순간순간 숨을 쉬고 다시 엎드렸다가, 숨을 쉬고 다시 엎드렸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부력 도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뜨는 게 제일 좋나요? 부력 도구가 있다면. 부력도가 있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빈 페트병이 있으면 이렇게 가슴에 안고 누워서 발차기만 살짝 차시다가 좀 쉬시는 게 가장 편해요. 호흡하기가 그게 편하니까. 효율이 가장 좋다. 그쵸, 체력 그쵸. 가장 적게 쓴다. 그렇죠. 예. 근데 또 두 번째는 엎드려서 요거 이렇게 킥판처럼 잡고 엎드려 있어도 예. 괜찮습니다. 근데 호흡하려면 계속 고개를 들어야 되니까. 에너지 소비가 좀 더 많은 단점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누워서 편하게 계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예. 네. 근데 아이스박스를 우리가 움켜쥘 수 없으니까 네. 부력 도구에 따라서. 부력 도구가 좀 대빵 좋은 게 있으면 엎드려 있어도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되게 좋은 게 있으면 엎드려 있어도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페트병을 계속 누르기 힘드니까. 예, 예. 만약에 어떤 배 판자 같은 게 막 나와. 예, 예. 그러면은 뭐 살짝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을 수도 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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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예, 그때 예. 따라, 때에 따라 다르다. 때에 따라 다르다. 네네. 때에 따르다. 네, 입수자가 여러실 경우에는 꼭 함께 모여 계시고. 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꼭 함께 모여 계셔야 됩니다. 자, 구조법인데요. 일단 여러분, 구조를 하시기 위해서 무작정 입수하지 마세요. 절대로 입수하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위치, 상황, 인원, 그 모든 것을 빠르게 파악해서 구조대에 신고하시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요, 입수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부력 도구를 찾아서 던져주시는 게 빠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부력 도구가 던졌는데 거기에 닿을 거리가 아니야. 그러면 신발끈이라도 이용하셔서요, 로프로 매달아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익수자를 건져 올렸을 때 심정지다, 숨을 안 쉰다 하시면 뭐 심폐소생술 CPR을 하시는 게 가장, 구조대가 올 때까지 하는 게 가장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없으면은 신발끈에다가 옷을 여러 명이 묶어서 옷이랑 신발이랑 연결해서 근처에 가서 던져서 잡게 해서 나오거나 그쵸. 오히려 그런 방법이 낫지 무작정 잡으면은 수습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구하러 들어갔다가 이제 제 그 친한 친구가요, 해양 경찰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해에 있는데요. 그 친구가 많은 뭐 시신도 수습하고요,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많이 듣는 게 바다에서, 바다 근처에서 캠핑하다가 예. 아들이 휩쓸려 가서 예. 아빠가 구하러 들어가셨다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왜냐면 이제 수영을 꼭 잘하고 못하고 를 떠나서 그 자연의 상황은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서로를 누르게 되거든요, 힘으로. 예. 네, 그래서 꼭 입수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도구를 찾아서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잘하던 대로 가까이 가서 뭘 던져서 잡게 해서 끌고 나오는 게 낫지 네. 직접 잡는 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직접 잡으면. 네. 그리고 이 부력 도구를 찾으셔서 던지셨을 때 그 익수자가 잡았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 몸을 고정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요, 꼭 내 몸까지 고정해서 끌어당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원장님 저 좀 잡아주세요 하고 익수자 같이 끌고, 왜냐면 같이 빨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꼭 그것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 하는 법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심폐소생술이 실제로 하면은 되게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진짜 강하게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의사로서 심폐소생술 하면은
갈비뼈가 몇 개 정도 나간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갈비뼈가 나가는 걸 상관없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 심폐소생술 실제로 여러분들 모두 다 하실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셔야 맞아요. 되는 일이 있다면은 이게 갈비뼈가 부러질까 말까를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신경을 완전히 안 쓰셔야지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이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은 압력 변화를 가슴을 눌러서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살살 눌러서 되지가 않습니다. 갈비뼈 같은 건 아예 신경을 안 쓰시고 심폐소생술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심폐소생이 진짜로 필요한 거는 못 쉬는 숨을 쉬게 한다는 거니까 폐를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호흡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실 때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만 가지고 심폐소생술은 불가능하고요. 체중을 실어서 해야 됩니다. 체중을 실어서.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은 꼭 필요한 순간에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셔. 만약에 꼭 누군가를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절대로 살살 하시면 안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맞아요. 그래도 생명 살리는 게 먼저지. 갈비뼈 부러지면은 다시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갈비뼈 같은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하시면 그걸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처음에 트레이닝을 받고 그렇게 하면은 신경을 쓰면은 아랫연찰 때 위에 혼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살겠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든지 이런 일이 아예 없게끔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런 시간도 마련을 한 거고요. 그래서 꼭, 나 물놀이 안 가면 되죠. 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좀 이런 생존법 가볍게라도 이렇게 짚고 넘어가셔서요. 가끔 시간 날 때 좀 더 찾아보시고 수영장 가셨을 때 한 번씩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딴 생존수영 자격증인데요. 그 바닥 미소로.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사진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전 아는데요. 실물 훨씬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 생존수영협회에서 생존협회에서 이제 주최하는 그런 자격증이고요. 실제로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요. 많은 초등학교에서 이제 생존수영 그 강의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창 그 수영장에서 직접 들어가서 입수 지도를 못했을 때는요. 이제 영상 시청각 교육으로요. 이제 아이들과 좀 즐겁게 다양한 부력 도구도 가지고 해보고 발차기도 한번 해보고 스트레칭도 해보면서 다양하게 좀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는 좀 풀려서요. 수영장 가서 지도도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법, 뜨는 법, 그리고 그 대처법 이런 것들을요 저희가 여기서 교육을 받고 실제로 강의하듯이 현장 실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초등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아이들이 즐거워해줘서 그런 거 여기 적혀 있듯이 굉희님 정말 눈도 좋으시네요. 3달 정도 된 따끈따끈한 자격증이라고. 오! 정말 매 눈을 가지고 계신. 맞네요. 대단하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기 있구나. 예. 네네. 그리고,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대처법, 많은 대처법도 배우고요. 매듭법, 뭐 생존 수영법, 그리고 익수자에 대한 뭐 구조법, 응급 대처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저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러니까 물에 그러니까 응급 상황일 때는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우리 뿜디님과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뭔가 한번 좀 들어봄으로써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 비슷한 상황에서 냉정을 유지하는데 오늘 여러분 뿜디님과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어떤 위험이 있을지 미리 예측하는 체온, 유지, 날씨, 네. 자연 환경, 나의 몸의 상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보아서 내가 스스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용도로 네. 강의가 하기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요. 제가 더 덧붙일 말은 없지만 아무튼 뭐 수영장을 가시든 야외 물놀이 가시거나 바닷가 해수욕장을 가시더라도 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타올이나 겉옷
그리고 또 뭐 부력도구 같이 페트병이나 이런 걸 좀 인지하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층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죠? 네네네. 이게 마지막이고요. 네. 오늘 지금 제가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콩팥 건강치킨님은 제가 잘 아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부산에 계신 유튜버 분이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 부산 너무 가고 싶어요. 일단은 좋은 시간 여러분 방송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고 감사하고요. 이런 방송이 필요 없는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국가대표 수영 선수도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어떤 위험이 있을까 이렇게 조심해서 수영을 하고 물을 좋아하지만 물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수영을 좀 하신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언제나 맞아요. 위기 상황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걸 내용을 기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변디 가정님들한테 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네, 우선 말씀드린 대로 항상 뭐 꼭 물놀이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건강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꼭 안전 꼭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 통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셨다면 그걸로 너무 저도 좋고요. 그리고 방송하는 내내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미처 다 말씀을 못 드렸잖아요. 좀 질문 있으시거나 하신 거는 뿜지코리아 채널에 오셔서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 또 제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수영 계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DM 보내주셔도 제가 아까 여기 있습니다. 저기 아까 그 뿜지코리아랑 그 DM 계정 여기 나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여기 네. 마지막 그 엔딩은 이걸로 감사합니다. 네. 거기에서 뭐 메시지나 DM 메시지나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답이 늦더라도 꼭 성심성의껏 그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뿜지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박은지 수영선수로서도 열심히 유익한 정보 전달하는 뿜지가 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번에 이렇게 할까요? 예. 안녕. 예. 감사합니다.